안녕하세요. 히마나일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집 지을 토지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히마나일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8년차 일본 지방에서 회사 생활 중에 있고 2016년 한국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일본에 취업해서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지금 사택이 너무 좁고 살고 있는 사택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새로운 주택을 지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는 2018년 결혼 후에 파트타임으로 지금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벌써 3년 반째 일하는 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우스 메이커는 이치조 공무점이라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디자인보다는 성능 중심의 하우스 메이커고 가성비가 꽤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이 메이커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토지 선정이 하우스 메이커 선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따져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위치, 면적, 도로 위치, 그 다음에 일조량 등등, 이게 따져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지고 엄청 저도 고르는데 한 3개월, 4개월? 거의 반년 정도 이걸 찾아다녔는데 좋은 토지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토지 선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특히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역까지의 거리가 1분에서 5분까지면 이 정도로 비싼데, 이게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저렴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너무 역이랑 가까우면 이게 오히려 더 소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은 또 철도길이랑 너무 가깝던지 그러면 또 가격이 싸지곤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판단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치라고 써져 있는데, 진짜로 이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토지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남쪽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특히 남동쪽에 있으면은 이게 인접해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빚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기준가로 20%, 30% 더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 일조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확 10% 정도 저렴해지고, 이게 만약에 한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토지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토지까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죠. 진짜 이런 것도 잘 따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 때문에 어느 위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남쪽에 있으면 또 이게 사람 성격마다 다른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걸 중시하느냐, 이쪽이라고 해서 가운데라고 해서 엄청나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도 있는
그 지역 그 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걸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재해에 관련된 하자드 맵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1000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올 때 이 지역이 어떻게 침수가 되는지 이런 걸 다 예상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기 큰 강이 지나고 있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여기까지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빨간색 지역은 5m 거의 2층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서, 만약에 아무래도 이런 재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 단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긴 하지만 이제 좀 계속 살기에는 꺼림직하죠. 아무리 1000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한 번 오면은 그거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싸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집안이 이제 강한 집안인가 아니면 약한 집안인가 라는 것도, 일본은 지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액체화라는 그 집안의 액체화라는 현상인데, 이런 집안이 전부 이제 돌이나 아니면 단단한 흙으로 채워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땅속을 보면 이 땅속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진이 와서 흔들리면 이게 빈 공간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안이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이게 집이 더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집이 기울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안의 강도도 정말 중요한 요인인데, 재밌는 건 이게 토지 조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기 전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토지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알기 힘든, 진짜 액체화의 가능성이 있나 하는 그런 걸 알기는 좀 힘든데, 이제 맨홀에 이제 오래된 맨홀 뚜껑을 보던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조금 아스팔트가 좀 벗겨진 데가 그 아스팔트가 좀 낮아진 거나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확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간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고 고려해서 일본에서는 토지를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이기 때문에 각종 라이프라인도 정말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상수도가 잘 들어오는지, 상수도는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하수도가 제대로 잘 들어오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수도가 안 들어오면은 이제 정화조 같은 이런 예전에 그 똥차라고 하죠. 똥차로 이렇게 찌꺼기들 다 빼야 되는, 1년에 몇 번 빼야 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가 잘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LP가스를 쓰던지, 아니면 올정된가라고 해서 전기로만 작동하는 집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토지가 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토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토지의 형태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그 이상한 토지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토지가 더 가격이 나가고, 그 외에도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인접
인접해 있는 길의 넓이, 적어도 차가 한 두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토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학군, 학교와의 거리, 그 다음에 토지가 너무 고저차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엄청 높은데 왼쪽은 엄청 낮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집을 짓는데 더 비용이 들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고저차가 없는 곳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토지는 아무래도 회사랑의 거리는 정말 제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막 회사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던지, 아니면은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는 한 10분 가는 거리를 한 30분, 40분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그런 데는 정말 못 올라서 이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절대로 들어오는 곳으로, 저는 정화조는 정말 싫었기 때문에 하수도는 제대로 들어오는 곳으로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수해에서 안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도로가 넓은 곳,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 같은 것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을 골랐고, 초등학교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려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초등학교도 가까운 곳으로 했고, 가격은 이제 저희가 생각한 예산을 생각해서 1,300만 원 이하, 1억 3천 정도 되죠. 이 가격 이하면 좋겠다 하는 기준으로 토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고른 토지인데, 이제 토지 형태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제 거의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도로인데, 도로도 6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어서 이제 차 2대 정도는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서 되게 괜찮았고, 그 다음에 빛도 약간 남동 쪽 이제 도로라서 이제 빛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토지 면적도 한 70평 정도 돼서 꽤 넓고, 이제 가격도 1,300만 원,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 내에 들어오는 가격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여기가 조금 고저차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 실제로 건축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토지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하우스메이커와 토지 선정을 완료는 했고, 주택론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주택론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온 대로 또 주택론에 대해서, 일본의 주택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